AI 시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양육의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삶의 티타임 한 따까리 지금 시작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김막스입니다. 우공입니다. 네, 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두 분? 네네, 덕분에 잘 덕분에 지내고 저, 있습니다. 예, 제 덕분이죠, 다. 그죠? 다. 네네. 예. 오늘 우리 우공 선생님은 급격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힘내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화이팅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제가 막스님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저희 구화를 제가 오랜만에 다시 들어봤거든요. 네. 구화가 이제 13F로 알아보는 대가들의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13F를 분석해 주시면서 막스님이 구글에 대한 얘기를 되게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구글했죠. 예. 제가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끼리 이제 카톡방에서 얘기할 때 그 비슷한 내용을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구글을 샀거든요. 정작 저는 못 샀는데. 그래서 정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 10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빅테크 기업들 주가 추이를 봤더니 알파벳이 15.67%가 올랐고, 그리고 아마존이 11.2%, 그리고 메타가 11%가 빠졌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구화 때 이야기했던 회사 두 개가 아마존하고 구글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글은 이제 알파벳은 세스 클라라만이 샀고, 포트에 엄청 많이 넣으셨고, 그리고 퍼싱 스퀘어의 빌 에크만이 아마존을 최초로 테크 기업을 이제 편입하셔가지고 언급했던 기억이 나네요. 남 좋은 일만 시켰네요. 네, 항상 이런 거죠, 뭐. 예. 막스님의 탁월한 인사이트에 정말 제가 탐복을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은 제 머리를 못 깎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네. 우리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I told you so. 약간 이런.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런 느낌으로. 그거 괜찮습니다. 이런 리비짓하는 좀 예를 들면 그때 이 얘기했었을 때 지금 그때 샀었으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가끔씩 다시 좀 숫자를 좀 발굴을 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너 속의 코너로 지금 좀 고민하는 게, 저번에 두 분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한번 한 5분짜리로 기업 회사마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팟빵에 번외 버전으로 한번 올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건 좀 고민해보고 두 분 의견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F 이제 조만간 나올 테니까 한번 다음 에피소드 때 한번 이거는 커버하는 걸로 또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번 이거 뭐 빵빠레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3명 늘었어요! 와우! 네, 구독자 3명이 늘었다. 우리도 한 8%의 성장을 한 거네.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선 지금 최근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로 저희 약간 주춤했었는데, 저희 요즘 또 저희 댓글방에, 팟빵 댓글방에 또 글을 올려주신 분, 예, 한번 션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댓글 올려주신 거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실 올려주신 지가 좀 됐는데, 저희 14화 오픈 AI 데브데이 그리고 샘 알트만의 절대 반지 에피소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세우라임님께서 오늘은 1등 AI 혁명을 이끈 천재들 수측해버까지 왔습니다. 방송에서 또 언급해 주시더니 갬동,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구로공단 왕회장님께서 멜론 머스크 본인이 등판하셨어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좋은 컨텐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멜론 머스크님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요. 날이 좀 추워지고 이제 또 탁월한 식견을 좀 다시 좀 업데이트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셔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든님께서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최고 인사이트 팟캐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와,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지금 네. 드는 생각이, 네. 제 동생은 아니겠죠? 뭔가, 예, 내 동생이면, 얘야, 고맙다. 네, 그래서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야, 뭐 AI 채팅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니, 그러기엔 너무 먼 미래 이야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 실제로 이미 알람이나 이메일 같은 뭐 도구 호출, 사용자 대신에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기사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 주제인 AI 버블도 너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사하네요. 네, 또 가든가든님이 2개나 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AI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 같다. 이제 마그마와 이제 화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팟빵을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거의 핵심이 사실은 그 AI에 대한 어떤 시대의 흐름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 그거를 대비하시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건데 아까 가든가든 님이 올렸던 글들을 보면 이렇게 서로 공부하면서 좀 나아가는 모습을 같이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오픈 AI 우리 데브데이 얘기했었을 때 제가 어저께 저희 카톡방에 하나 글을 올려드렸었는데 저희 션님하고 우리 우공 선생님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새로운 폼팩터가 5년 안에 바뀌어질 거라고. 근데 그게 2024년에 그 조 몰건이라는 그 팟빵에 가서 얘기하신 거더라고요. 팟캐스트에 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OS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플리케이션도 아예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AI를 기반으로 한 폼팩터와 아마 지금의 터미널로지를 쓴다면 이제 에이전트일 것 같아요. AI가 스스로 에이전트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우리랑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5년 안에 애플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되게 궁금해요, 저는요. 잠잠고 당할까, 사라질까, 제2의 노키아처럼. 아니면 그래도 10억대라는 디바이스가 전 세계에 깔려 있고, 요번에도 보니까 실적이 엄청 좋잖아요. 예. 아이폰 17도 엄청 잘 나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할 거예요. 다음에 언제 한번 이 내용도 커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말씀하세요. 우공 선생님. 저희 청취자분들 그 댓글 읽어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연말에 한번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벌써 11월이에요. 준비해야죠. 제가 날짜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너무 많은 인원이 올 거니까 장소도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테이블을 하나 빌릴 거냐, 테이블을 2개 빌릴 거냐, 4인석이냐, 8인석이냐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4인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걸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화 때 공지하시죠. 네, 공지하시고, 그러시죠. 예,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또 좋은 소식 있죠. 우리 또 이승민 작가님, 또 션님, 이 북토크가 있으세요. 그래서 북토크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토크, 이게 사실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왜냐하면은 이게 마감돼가지고. 벌써. 네. 서울시청에 서울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서울도서관에서 방구석 북토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방구석 북토크의 북토크 연사로 초청이 돼서 제가 11월 21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AI 천재들이 만든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주제로 이제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공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마감이 돼버려가지고 아쉽지만 제가 북토크를 계속 또 준비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채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간 방구석 북토크 11월 달에 이제 보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최연구 작가님, 그리고 인문학자 강창래 작가님, 그리고 개발자 이승민 작가님 해서 세 분이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10월 28일에 오픈됐는데 그날 당일에 다 마감된 걸로 소문을 내고 계신다고 하고 있어요. 션님께서. 그래서 소문 잘 내셨고 마감은 됐다. 또 그다음 북토크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일단 북토크 하나 더 기획된 거는 이제 대구에서 하는 북토크인데요. 그거는 아마 기획이 완료됐고 곧 이제 모집 공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 또 채널에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벌써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가는 곳마다 또 저희 AI 한따까리 홍보해 주시고, 구독자 늘어나고, 언젠가는 저희 공개 방송이 또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션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로 넘어갈 거냐면 저희가 참 각본을 짜지 않았지만 참 각본이 되게 스무스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보면 소위 말하는 사실 우리 세 명은 직업이 있죠, 사실은. 직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업 외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저는 AI 한따까리를 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제 다른 뭐 강의가 됐던 기타 다른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공 선생님 마찬가지고, 그리고 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정말로 제가 최근에 어떤 걸 느꼈냐면, 버겁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시간적으로. 지금 사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녹음을 1월 10시 반, 밤에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바쁜데, 두 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계시고, 어떻게 가족과 또 시간을 관리하시고, 기본적으로 오늘 생산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정말 저희 커피 마실 때도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따로 이 에피소드를 만든 건데, 션님,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고, 어떻게 저희보다 사이드 프로젝트 더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가 좀 많긴 하죠. 근데 저는 되게 루틴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거든요.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애기 등교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내고, 뭐 등교 준비는 뭐 30분 안쪽에 거의 끝나죠. 이제 애도 커가지고 금방금방 준비가 돼서 아이는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이제 등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내놓고 저는 이제 7시부터 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또 시작한 게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좀 뭐 주에 2회 정도는 꼭 달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7시부터 8시는 달리기 하고 운동하고 오는 날이 좀 많고요. 아니면 일이 많은 날은 이제 7시부터 일을 좀 시작하기는 하거든요. 일단 8시쯤부터는 이제 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8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콜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8시부터 콜을 잡기 시작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쭉 하루 종일 이제 콜도 하고, 콜이 없는 날은 코딩 작업을 해야 되는 걸 좀 하고 해서 6시까지는 그냥 쭉 계속 그렇게 콜과 코딩 그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또 온사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가기도 하고요. 고객사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뭐 그때그때에 따라서 뭐 여의도나 뭐 종로나 뭐 강남권을 이제 돌아다니고요. 6시 끝나면 이제 집에 오죠. 그리고 재택하는 경우에는 뭐 퇴근이 따로 필요 없지만, 그러면은 이제 6시부터 9시까지가 이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죠. 아이 오면은 밥 같이 먹고 씻기고, 그리고 이제 책 읽어주고, 뭐 요즘에는 그 저희가 에이덱스를 갔다 온 이후로 얼마 전에 그 서울공항에서 에어쇼 했잖아요. 네. 그 뒤로 애가 완전히 그 탑건 비행기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비행기 모형 같이 만들어 보거나, 지금은 또 F-14 톰캣에 빠져 있어가지고 F-14 톰캣의 모형 비행기를 이제 같이 만들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금방 9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9시 되면은 애기는 이제 뭐 이빨 닦고 자고, 그리고 저는 그 시간부터 이제 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9시에 애기 자면은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3시간을 제 시간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낮에 해결 안 됐던 업무가 있으면 이제 회사 업무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뭐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 그럼 거의 그 시간 안에 9시부터 12시 사이에 거의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프로젝트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뭐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올 1월에는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AI 특허도 하나 냈고요. 출원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출원해서 아직 심사 중이고요. 승인 아직 안 났고, 그걸로 이제 포트폴리오도 되게 많이 만들었죠. 뭐 음성 챗봇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제가 뭐 이번에 이직할 때도 그쪽 상대 쪽에다가 보여줬었고, 이미 트위터에도 올려놨고, 제가 종종 이제 다른 분들도 보여드리는데, 뭐 그런 거였어요. 그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 챗봇은 어떤 거였냐면은 일단은 이제 음성을 학습시킵니다. 음성을 학습시켜서
이제 우리가 찰리 멍거의 음성을 학습시켰어요. 그래서 찰리 멍거 목소리로 제가 뭔가 고민을 얘기하면 고민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저런 모임에 가서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걸 물어봐요. 막 찰리 멍거한테 여태까지 한 투자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투자는 뭐였습니까? 이러면은 에이전트가 막 이제 찰리 멍거의 기존 대화를 토대로 해서 제가 가장 투자 잘한 회사는 가이코였습니다. 가이코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앱들을 그 9시, 12시 사이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공유하고 뭐 영문으로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거 작성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올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제 뭐 구독자도 생기고 블로그에 그리고 그 시간에 그것도 합니다. 그거 제가 이제 뉴스레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뉴스레터로 그거를 하고 지금도 이제 뉴스레터를 막 쓰다가 지금 이제 콜에 들어왔는데 딱 요 시간대가 제가 뭔가 저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12시쯤까지 하다가 또 너무 신나면 1시, 2시까지 하기도 하고요. 재밌으면. 보통 12시쯤 되면 이제 자러 가서 이제 6시간 정도 자고 다음날 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이 루틴이 사실 거의 아기 태어나고부터는 거의 픽스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만 8세가 됐는데 한 8년째 계속 이 루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 예를 들면 오전에 일과 뭐 예를 들면 9 to 6라 표현할게요. 그냥 우리가 9 to 6는 업무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6 to 9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9 to 12를 이제 본인의 사이드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네요. 그렇죠. 예, 이 루틴을 쭉 가져가신 거라. 정말 그 우공님은 어떻게 보내세요? 우선은 션님을 제가 바쁘다라는 건 알았었는데 이렇게 철인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는 좀 오늘 충격이었었어요. 거기에 매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제 건강까지 챙기려고 달리기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좀 하나의 충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한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잘 쓰고 계시는구나. 그건 제가 예전부터 되게 알고 있어요. 저 근데 평일에는 좀 뭐랄까 일에 더 집중하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주말은 아이한테 온전히 쓰시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시는 걸 보고선 반성도 되지만 나는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저의 일과는 좀 엉망이에요. 그 엉망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엉망인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시작해 보시죠. 아침에 저는 요즘에 늦잠을 좀 많이 자요. 제가 이제 집이 주로 출근을 많이 하는데 일찍 출근을 하면은 그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집에서 한 9시쯤 한 8시 40분쯤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늦잠을 자요. 한 7시, 8시에 가까운 시간에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지하철 타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을 하고 요즘에 제가 좀 회사에서 관심이 굉장히 크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일을 좀 맡고 있어서 저도 콜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주말에도 많고 밤에도 많고 갖고 제가 가끔씩 우리 막스님 만날 때마다 막스님 제가 일 시켜놓고 저는 콜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쭉 보내고 그러다가 그냥 일과 개인적인 삶에 좀 끈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막스님한테도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게 7대3의 룰을 지키자. 예를 들면 저희가 일을 하는 시간을 전체 10이라고 놓으면은 회사에 7을 좀 투입을 하고 3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그냥 뭐 술을 먹고 뭐 누굴 만나고가 아니라 지금 뭐 이런 팟빵 녹음이 됐던 아니면은 뭐 새로운 공부가 됐던 아니면 뭐 글을 쓰는 게 됐던 이런 것들 좀 하고 지내자라고 몇 번 말을 했지만 좀 막스님한테 제가 챌린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너무 회사에 몰입해서 하는 게 아니냐. 요즘 거의 뭐 노예 수준이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좀 반성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스님이 이전 직장에서 진짜 거의 염전노예처럼 지내고 있었을 때
저는 약간 좀 출퇴근하는 노예였었고, 그래서 요즘은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7대3의 룰을 하면서 그 3을 어떻게 썼었냐면은 그 막스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저희가 큰 비전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지금 소소하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좀 집중을 하려는 게 하나가 있었고, 저도 이제 글을 되게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 글을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편 쓰겠다고 했는데 올해 제가 한 3편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편 쓰던 거를 지금 거의 3개월째 못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션님이나 막스님이 채방에서 이렇게 이제 기사 같은 거나 좋은 영상 같은 거 올려주면 이제 보고 생각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 매우 중요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을 못하고 지내가지고, 사실 이제 막스님이 그 션님의 생산성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얘기하자고 했었을 때, 오늘 되게 정자세를 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좀 청취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간 관리는 저는 막스님도 요즘에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제가 요즘에 보면서 이제 역할이 좀 바뀌셨잖아요. 회사 오셔가지고 처음에 전혀 새로운 직군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 직군 시작했을 때 걱정이 좀 많으셨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직군을 뛰어넘어서 그 직군에 이제 매니저를 하고 계시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또 하시긴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봤을 때 그 새로운 역할 맡으신 지 한 7개월 되셨나요? 이제 벌써 11개월. 벌써 11개월이야. 시간 빠르다.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많이 안정화가 되신 것 같아. 결국엔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절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공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보면은 구해낸 사람인데, 예, 어떻게 보면 마약하던 사람을 구해냈는데 본인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좀 구해줘. 내가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마약을 끊는 걸 도와줬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걸 저희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실 생산성이었었어요. 왜냐면 8시간 일해서 10시간의 효과를 낼 수는 없을까? 라는 게 제 모토. 올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결국에는 태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임 매니지먼트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골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 이후에 덜 중요한 거는 과감하게 델리게이션 하거나 하지 않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전부 다 동일한 웨이트를 갖고 있을까? 중요함에?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되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일에 내가 시간을 더 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났었을 때 내가 또 하고자 있는 그 다음을 중요한 일이겠죠. 그걸 어떻게 신경 쓸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요즘 이제 슬슬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태스크를 관리하고 특히 더 중요한 나의 골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시 좀 돌아오면 션님한테 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션님은 아까 6시에 일어나시고 뭐 중간에 일하시고 사이드 프로젝트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션이 명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회사 일이 됐던 아니면 개인적 일에 대해서. 그런 거를 언제부터 딱 명확하게 정립하시게 되셨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정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자면. 열심히 살았네. 네.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놀았거든. 네,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개발 동아리에 있었거든요. 네. 저는 컴퓨터공학과 전공이니까. 음. 거기서 제가 이제 C 언어를 처음 배웠었는데, C 언어로 제가 뭔가 앱을 만들었어요. 그때. 조그만 앱을. 근데 그거를 저희 개발 동아리 멤버들한테 공유를 했더니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처음으로 저희 1화 때 나왔던 얘기인데,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처음 그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생산자가 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그 느낌을 그때 딱 늘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때가 또 스타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스타 같은 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그 처음에 그 만든 앱이 반응이 좋으니까 그걸 도전해서 제가 이제 깨작깨작 게임 프로그래밍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약간 좀 이게 점점점 이제 스노볼처럼 이제 눈덩이처럼 커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처음에 컴퓨터공학과를 왔던 것도 고등학교 때 꿈이었는데, 나는 언젠가 블리자드에 입사해서 게임을 만들고 싶다. 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처음에 고등학교 때 있었고, 그 꿈을 찾아서 대학교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생산자 느낌을 한번 받아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그 꿈을 향해 쫓아온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 제품으로 세상에 인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게 이제 캐나다에서는 제가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토론토 뭐 뉴스에도 날 정도의 꽤 큰, 우리로 치면 이제 비마트 같은 앱이었거든요. 비마트 같은 앱을 만들어서 뉴스에 올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좋은 동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회사를 고를 때, 그리고 이직을 결심할 때도 사람 보고 많이 결정을 했어요.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곳인가,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은 내가 나중에 독립하면 반드시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항상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있는 곳까지 온 건데, 생산자 경험으로 해서 언젠가는, 완전히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진짜 저는 페이스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소셜 네트워크거든요. 2010년에 나왔죠, 그 영화. 저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영화도 사실은 뭐 뒤에 숨은 이야기가 또 있겠지만, 어쨌든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20대 청년들이 지금의 빅테크 중 하나를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고, 저도 언젠가 저 혼자는 못하니까 그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저런 앱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 꿈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부작 계속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건 통할까, 저건 통할까, 그리고 이제 또 좋은 분들을 모시려면 또 제가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 준비를 좀 하는데 좀 시간을 써야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아까 우공 선생님 뭐 제가 뭔가 뭐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다 얘기하시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올해 언제부터지, 한 5월 달인가 6월 달에 좀 명확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예전에 있는 직장에서 그 제 보스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사실 그 말을 듣고 나서 1년 있다 퇴사를 한 거예요. 이 생각을 정리하라고 그랬어? 내 생각을 정리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이 자기 주도성을 내가 완벽하게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올해 더 들어와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을 위한 일은 너무 거창하고, 그래도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사실은 우공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도 그거에 관한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미션이 됐던 목적이 딱 명확해지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더 어쩔 수 없이 잘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회사 시간도 오히려 더 시간을 더 잘 써서, 왜냐면 회사에서 문제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더 일을 잘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시간을 옵티마이즈해서 얻어낸 시간을 또 제 사이드 프로젝트에 쓰는 방식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션에 대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우공 선생님도 다시 한번 좀 다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미션, 뭐 본인 회사에서 본인이 사장을 하겠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돌아와라. 예전에 우공 선생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립다.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지금 그 팀스로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한 아이러니를 하나 발견을 했어. 뭔데요? 우리 막스님이 염전 그 사장님 티셔츠를 입고 계셔. 큰일 났네. 마음에서 못 벗어 약을 못 걷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네. 예전 직장 옷을 입고 있네. 이거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제가 예전 직장을 또 좋아하니까. 예, 또 그렇죠. 좋은 좋은 선후배가 회사죠. 있으니까. 좋은 회사죠. 예. 네. 그래서, 아니, 또, 잠깐 좀 공유를 좀 드리면, 제가 올해 되게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좀 두 분께 제 팁을 좀 드린다면, 많이 도움이 되신다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혹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아십니까, 두 분? 2x2? 중요도와 긴급도를 4분면으로 나눠가지고, 전 정말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리고 우리 예전에 프로젝트 하면은, 음. 컨설팅 프로젝트 하면은,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쓰던 그런 4분면 그래프였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하고, 사실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내가 하기보다는 누구한테 위임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읽었던 올해 생산성 많이 읽었던 책 중에서 여기 들고 계신 분들은 그 칼 뉴포트라고 MIT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딥워크란 책이 저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올해요. 좋았었는데 그 이메일을 체크하는 시간을 줄여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메일을 체크하잖아요. 그럼 그 이메일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메일도 저는 사실 하루에 2번 보거든요. 이거 듣고 계신 우리 보스가 다 되게 싫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메일 주로 가급적이면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4시 반에 보려고 해요. 네. 왜냐면 오후 4시 반쯤 보면 그날 올 메일은 다 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메일까지 커버가 되고, 그리고 오전 11시에 보면은 그날 오전에 왔던 메일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업무가 커버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제일 파워풀한 거는 저는 타임 블로킹. 구글 캘린더에 그냥 전 시간을 블락을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 캘린더에 인비테이션을 꽂아 넣거든요. 뭐 원어원이 됐던 미팅을.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고, 저도 그 타임 블락킹 통해서 제가 뭐 회사 관련돼서 중요한 업무,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이 필요한 것들. 그러면 저는 그 시간대는 PC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빨리 끝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몰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멀티태스킹이라든가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데 2시간 걸리는 거, 그거 하나만 몰입하면 저는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저는 올해 많이 됐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혹시 자이가닉 효과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이게 자이가닉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건데, 이것도 디버크라는 책에 나옵니다. 완료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중간에 6시에 어떤 일을 끝내지 않고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남는데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누군가 시간을 보낼 때 그게 저희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된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될 게 자의간의 효과를 피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우공 선생님 메일을 안 썼어요. 근데 그 메일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안 썼어. 바빠가지고. 혹은 어떤 이유로 됐었을 때. 그러면 자녀분하고 놀다가 내가 그 메일을 쓸까 말까, 보낼까 말까라는 그 잔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업무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의간의 효과인데, 그래서 그 자의간의 효과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 의식 속으로 내가 오늘 업무를 여기서 끝냈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디버크 책에서는 어떤 에피소드를 주냐면, 회사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정말 박수를 치래요. 나 오늘 끝났어.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게 정말 효과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리추얼, 의식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업무와 어떤 삶을 때로는 단절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의간의 효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레귤러 삶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기도 하고 약간 틀린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일을 끊고 새로운 미션을 주고 하는 것들이 심리학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주말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거기에 이제 온전히 집중할 것 같은데, 저는 가끔씩 일을 하다 보면은 주말에 저는 일 생각을 좀 종종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내 생각의 밑에서 이렇게 숙성되는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약간 아하하는 모먼트들이 이렇게 주말에 생길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가지고 계속 해결이 안 됐던 거를 머릿속에서 약간 서브컨셔스에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과가 나아지는 그런 경험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공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전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던 무의식의 걸 끄집어서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때 자녀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래 요즘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몰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도저도 안 된다라는 거.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면 아이랑 집중적으로 놀아주고 차라리 30분 정도 아예 밖으로 나와서 혼자 카페가 됐던 달리든 아니면 어떤 조용한 곳에 가서 굉장히 집중적인 시간에 몰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은 거다. 안 그러면 그게 대표적인 자기간의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랑 놀아주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왜냐면 그렇게 됐었을 때 되게 중요한 생각이 딱 드는 그 시점에 애가 뭔가 찡얼거리거나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더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럭버럭거리는 건가? 그거는 제가 가정사는 제가 끼어들고 싶지는 않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함을 생산성이 높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주한 거는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혹시 션님은 팁이 있으세요? 어떤 이런 생산성 나올 때 시간 관리 썼을 때 본인만의 어떤 툴, 철학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작년부터 제 일상생활에 생성형 AI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역시 그걸로 이제 개발자. 트위터도 썼고 그게 확산돼서 이제 책도 썼고 이제 북토크도 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옮긴 회사에서 정책이 좀 재밌었어요. 여기 이 회사 저 인터뷰 볼 때도 좀 특이하게 봤거든요. 이게 저희 개발자다 보니까 코딩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딩 테스트에서 생성형 AI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가 와서 생성형 AI를 쓸 건데 우리가 쉽게 못 푸는 문제를 줄 테니까 생성형 AI를 풀면은 우리가 너가 잘 쓰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막상 이제 입사해서 보니까 이제 모든 생성형 AI 그 제품의 최고 사양 있잖아요. 제미나이면 제미나이 울트라, 이런 것들을 경비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희가 한 사람이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과거에 10명, 20명 일을 해내는 걸 기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얘기하는 게 AI 툴은 얼마든지 사주겠다. 대신에 너가 10명, 20명 일을 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적용하면서 저는 원래 이제 클로드 코드를 되게 애용을 했는데 클로드 코드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클로드 코드만 쓰는 게 아니라 오픈 AI 코덱스도 쓰고 이제 구글의 그 울트라 플랜으로 코딩도 쓰고 하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몇 배로 늘었다라는 게 좀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코딩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르게 지금 이제 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회로 다시 돌아가면 그 게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드렸었는데 정말 저 스스로도 놀라고 있어요. 이 AI를 점점점 많이 쓰게 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 경험이 듣고 계신 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에는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쓰면서 자기 의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특별히 아이한테 AI를 가르치려고 하진 않는데 다양하게 이제 접하게만 하고 있어요. 오픈 AI도 한번 써보고 차로 가다가 F18하고 F14 중에 누가 더 빠를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스피커로 얘기할 수 있게 해놓아서 자기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에 대해 좋다 싫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쓰게 되고 그러면은 이 유용성을 느낀 상황에서는 계속 쓰게 될 거니까 계속 쓰다 보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노하우가 이렇게 주입돼야지 잘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쓰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많이 써보시면 좋겠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도 재수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지원 안 해주는데 울트라 그거 몇십만 원짜리 그걸 어떻게 돈 내고 쓰냐.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예. 일단은 프로 정도는 쓰시면 좋겠다. 프로 29,000원이거든요, 한 달에. 예. 그래서 어느 회사, 특정 한 회사만 쓰셔도 돼요. 뭐 오픈 AI도 프로는 29,000원이에요. 그래서 29,000원짜리를 꼭 쓰셔서 이 무료가 주지 않는 느낌은 어떤 건지를 좀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게임치 할 때 생산성 할 때 저는 이제 노션을 많이 쓰는데 사실 노션도 정말 좀 파워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컨 브레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노션하고 이 팟빵을 들어보신 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티아고 포르테라는 이제 작가가 쓴 세컨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이 태스크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지에 대한 방법론이 있는데 거기서 PARA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에리아 리소스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전 이거를 이제 노션을 갖고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노션 AI도 되게 좋아요. 노션 AI가 예를 들면 그냥 문장을 치잖아요. 그 노션 AI로 improve writing을 하잖아요. 정말 잘 해줘요.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노션에다 제가 작아서 improve writing을 딱 때려버리면 정말로 문장 회의록들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5분 세이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5분이 5개에 보이는 25분이 세이브가 되는 거고 그 25분이 일주일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한테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신 분들이 이 AI 혹은 뭐 그 많은 툴들을 꼭 쓰셔서 생산성이 됐던 아니면 본인 업무에 좀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무료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록이 됐던 아니면 제미나이, 오픈 AI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나한테 어떤 버전이 맞는지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유료 버전을 쓰시면 저는 그 값은 무조건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생각이 난 건데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되게 전통의 방법이겠지만 책에서도 되게 생산성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모임을 2개를 하고 있는데 독서 모임 자체가 뭐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책들을 추천해 받아서 읽으면은 확실히 그것도 어떤 내 패턴을 해서 군더더기를 좀 제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 확실히 답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저도 이제 러닝을 하는데 그 러닝하는 사람들 필독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0 몇 년도에 나온 책인데 사실 그 책을 읽다 보면 생산성에 관련된 책이에요, 사실은요. 예. 정말 그 안에서도 너무 좋은 내용도 많아서 만약에 그 션님들이 러닝 시작하셨잖아요. 혹시 이 책을 안 읽으셨다면 정말로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너무 저는 재밌게 잘 읽었고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쓸 수 있었던 배경은 러닝에 있었고 그 러닝했던 게 본인만의 루틴, 본인만의 생산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러닝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엄청난 러너더라고요, 보니까요. 울트라 마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인 3종역에 나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만약에 생산성을 원하신다면 저는 아까 추천드렸던 딥워크라는 책 너무 추천드리고 티아고 포르테의 세컨 브레인의 책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실 더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우리가 한번 커버해야 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예, 이 책도 정말 추천드리고 한번 이 책을 한번 저희가 언제쯤 우리 올해 안으로 한번 좀 커버해 보시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인생의 목적 미션이라는 게 또 사실은 클리어해져야지 우리가 뭐라고 될까요? 더 시간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일이 명확해야지 중요하지 않은 일도 명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또 하나가 아까 그 사실 현님께서 본의 아니게 자기 회사를 자랑하셨잖아요. 지금요. 네, 저희 회사는 그런 울트라는 안 해줘요. 프로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또 궁금한 게 또 그것도 있어요. 두 분한테 제가. 두 분은 어떤 커리어를 오셨을까? 어떻게 커리어 오셨다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궁금한 점도 있어서 제가 다음 세션에는 한번 그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커리어를 걸어오셨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도 뭔가 또 이 팟빵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도 좋은 또 젊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20, 30대 분에게도 커리어 어떤 방향성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 좀 커리어 세션 이어가고 오늘 다시 한번 느꼈는데 집중합시다. 우리 집중합시다. 네. 어떻게 보면 집중과 무시의 선택이 저는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무시할 건 무시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공 선생님 다시 돌아오세요. 들어갈게요.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계속 사이드 프로젝트 몇 개 더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재밌는 것도 익사이팅하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하지만 중요한 거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본업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또 사이드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는 그런 두 꿈나무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예, 오늘 잘 자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막스 우공이었습니다. 네, 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